안녕하세요. This is 수스길입니다. 너무 떨려. 여러분, 제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지금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정말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능성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한국어랑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을 가지고 제가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일본 회사들에게 인재를 소개시켜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저는 일본어랑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되게 높게 사주셔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1차, 2차, 3차까지 면접이 진행되었고요. 1, 2차는 모두 일본어로 면접을 받고, 일본어는 정말 제가 엄청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할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본어를 해서 무리 없이 면접을 잘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3차 면접은 한국어로 제 한국인 상사와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간단한 영어 질문도 몇 가지 하셨는데 정말 그 질문들이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고 제가 벌써 다 준비해 갔던 그런 영어 질문들이라서 그것도 무리 없이 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은요, 진짜 형편이 없어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어랑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그 강점, 그리고 앞으로 제 영어가 많이 늘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시고 저를 채용하신 것 같아요. 제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력서를 읽고 매칭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상으로 제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직무이고 이런 거를 다 설명해야 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저는 일본어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일 줄 알았는데 일본어는 그냥 회사 내에서 오피스 안에서 그 상사분들이 일본 분들이셔서 그럴 때 쓰는 일본어였지 정작 일을 할 때는 일본어는 쓸 일이 없었고요. 다 영어.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어떤 억양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랜덤으로 영어로 말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그럴 정도의 영어 레벨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어 이력서 읽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뭐 전화 예절 아니면 영어로 이메일 작성하는 것조차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입사 첫날 알았거든요. 아, 나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입사 첫날에 알았어요. 진짜 5분도 안 돼서 알았어요. 아, 나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영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입사 첫날에 알았는데 그래도 다들 정말 저의 영어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누군가 저의 영어를 도와준다고 해도 말을 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햄버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킬 줄은 알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발주하거나 맥도날드 본사 사람이 와서 앞으로 저희 매장의 개선점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집에서 울고 퇴근길에 울고 출근길에 울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못해서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상사분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 생활 10년 차, 미국 생활 18년 차,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벌써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신입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여기 왜 있지? 진짜 나한테 그만두라는 말을 못해서 이렇게
나를 혼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진짜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제일 처음에 출근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나도 출근 영상도 찍고 집에 와서 퇴근 영상도 찍고 막 이러는 유튜브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초반 2주 정도는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런데 2주 후에 진짜 현실에 직면한 거예요. 와, 진짜 나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메일로 답장도 해야 되지, 설득도 해야 되지, 매일 전화도 걸어야 되지.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편 때문에 저처럼 영어 잘 못하시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저도 진짜 영어 못하는데 그냥 남편이랑 계속하는 영어는 똑같은 영어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말. 그 말들은 진짜 잘할 수 있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남편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영어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발음이 이상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요. 50%, 80%는 그냥 헬로우에서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얄짤없고요. 진짜 현실은 냉정하다. 현실은 정말 냉정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화를 매일매일 끊김을 당하고, 전화상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영어로 말을 해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사실은 더 빨리 그만두는 게 맞고 그만둬야 했지만 진짜 오기로 진짜 오기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그 다음날 더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다, 진짜 울면서 오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에. 그러면서 인터넷에 글도 찾아보고,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들 영상도 많이 보고, 그 댓글들도 보면서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 미친 듯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미국 회사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었어요. 막 이런 글들도 진짜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저처럼 이런 진짜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서 지금의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치원생한테 회사 생활을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그 회사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기회도 준비된 자만이 갖는다는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제가 했던 일본어, 한국어 하나만 믿고 회사 입사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진짜 영어의 벽은 정말 컸고,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을 갔었을 때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해서 진짜 개고생을 했었거든요. 그 식당에서 설거지만 계속 한 적도 있었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만 계속 만든 적도 있었고요. 저한테는 그런 시기가 필요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부딪히고, 미국이 어떤 사회인지 누구나 겪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스킵하고 진짜 영화처럼 소설처럼 이렇게 미국에 온 지 3주 만에 회사에 다니고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마치 진짜 막 영화처럼 미국에 오자마자 직업을 갖고, 와, 스킬이 일본어도 하는데 회사에서 일본어도 쓰네? 대단하다. 영어도 진짜 잘하나 봐. 막 그런 뭐 소설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는 저에게 벌어졌지만, 그 기회는 저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만둘 때 저한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학교 다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돈도 벌면서 학교도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알바 시급보다 여기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제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선택이었어요. 진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생활을 택해야 하나,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나. 저처럼 미국에 와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또한 정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영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지금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부러운 일일 수 있고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앞으로 여기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가려고요.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크루터 일을 하면서 되게 느낀 게, 미국은 진짜 기회의 땅이구나. 나이 상관없고요. 경력 상관없고요. 그리고 학벌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만 있다면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다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1년, 2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에 대해,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미국 생활에 대해 알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진짜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퇴사를 결정했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2달 동안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이 정도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론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잠도 진짜 못 자서 하루에 5번 깨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었고, 살도 진짜 지금은 다시 다 쪘지만 살도 3개월 동안 7, 8kg 정도가 진짜 그냥 빠졌고, 식욕도 없어서 아무것도 먹기 싫었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